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9장 국제무역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무역 파트는 수업에서 맨 마지막 뒤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뒤쪽에서 다룬다라고 하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금 녹화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뭔지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뭐냐. 만약에 이제 무역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균형을 찾아보면 실제로 무역이 없으니까 한 국가 안에서 생산자가 그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 그 공급된 물건을 국내 소비자가 수요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뒤에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살펴보면 이거는 무역이 없을 때 균형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요. 균형점 2는 국내 공급과 수요만 있을 때 균형이 돼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 잉여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국내 가격, 그리고 국내 거래량이 결정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역이 없으면 우리가 그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던, 그동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무역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그 수요 공급의 상황들이 좀 조정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프 뒤에 나오는 무역의 효과 그래프에서 무역이 있을 때 국내 수요 공급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역에 따른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수출하는 국가나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어떨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증명을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무역 정책에 대해서 여러 방향들을 물론 설정해 놓고 무역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정부가 예를 들어 뭐 섬유, 옷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한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역 자유화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국내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 기업 입장에서 그 판매 가격과 그리고 국내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무역 자유화 조치가 생긴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 혹은 공급자는 어떤 이득을 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 어떤 국가가 무역에 대한 이득과 손실이 생길 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세 효과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국제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국내 가격이라고 하는 표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국내 가격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 피스타, 이렇게 국내 가격 표현을 할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두 개가 나눠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재화의 가격을 피스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앞에서 이제 국제 가격은 실제로 국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 가격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 국제 시장에서 표현되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뭐 월드 가격, PW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 가격을 그냥 국제 가격을 P스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요렇게 P와 P스타로 국내와 국제 가격을 표시하거나, 혹은 국내 가격을 P스타, 국제 가격을 PW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 그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에 대해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로 그 물건을 싸게 팔려고 하는 건 유인이 생기겠죠. 반대로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싸다 그러면 해외에서 파는 물건들을 오히려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즉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훨씬 더 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해외로 그 물건을 파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재화를 수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재화를 수출하는 수출국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비교했을 때 국내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오히려 싼 게 동일한 재화인데 해외에서 파는 물건이 더 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을 수입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 재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입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승자는 누가 되고 패자는 누가 될지를 예상해 볼게요. 그러면 국제 무역을 한다고 할 때 그럼 국제 무역이 수출국 입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본다면 국제 무역을 하기 이전에는 국내 가격과 그리고 국제 가격을 이제 비교해 보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훨씬 낮겠죠. 그런데 그 무역을 시작하게 되면 교역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파는 물건들 하고 이제 국제 파는 판매 가격들이 물건의 가격이 이제 같아지는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물건 국내에서 파는 물건 가격이 싸고 국제 가격이 비싸다 보면 실제로 해외 시장으로 물건이 판매가 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그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 그 거래 양도 좀 줄어들 거고 오히려 많은 물건들이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해외 시장하고 무역 자유화가 되면은 사실은 그 균형 가격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교역으로 인해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좀 비슷해지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생산자들은 결국에는 국내 공급을 하는 것보다 해외에 팔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니까 당연히 국내 공급하는 국내 양보다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판매 양들, 수출하는 양을 좀 더 높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무역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우선은 그 무역을 하는 경우에 수출하는 경우, 즉 수출국가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서 뭐 표시가 없겠지만 표시를 한번 달아보면 우선은 교역 이전의 가격을 우리가 P라고 결정을 해볼게요. P스타. 그러면 우리가 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역전 균형이고요. 무역전에 우리가 가격은 P스타, 그리고 무역전에 거래량은 Q스타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런데 무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무역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국내에서는 P스타의 가격으로 Q스타만큼 생산되고 판매가 되는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균형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이 해외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거를 PW라고 할게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되게 높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재화를 해외 시장에다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시장의 판매 가격을 피스타라고 해서 교역을 하게 됐을 때 교역 가격을 이렇게 피스타 수준으로 해서 수평으로 표시를 해 보면 그러면 해외 시장의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의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그 판매 가격 수준으로 우리가 해외 물건이 많이 그 자유화가 되니까 그 가격으로 국내 가격도 좀 조정이 되겠죠. 그럼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가격보다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 가격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 수준으로 판매를 하게 될 거고 해외 시장에 그 물건들이 이제 판매가 돼서 나가게 되겠죠. 왜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장의 가격이 해외 가격 수준으로 이제 그 국내에서도 그 시장 가격이 맞춰지면서 그 가격선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국내 수요는 요만큼 우리가 여기를 QD라고 표시를 해 볼게요. QD 다시. 이제 국내에 그 높은 그 해외 시장의 가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수요량은 QD 다시가 되고 그 바깥에 공급은 더 많이 공급 구성과 만나면 QS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무역을 하기 전보다 무역을 한 후에 더 많은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높은 가격에 국내 소비자들은 더 적게 물건을 살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요만한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이 즉 수요와 공급의 차이겠죠. 결국 이게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수출되는 수출량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그 국내에서 수요량은 QD 다시 정도만 되고 사실은 공급량은 훨씬 많게 되는데 결국 그 많은 공급에 국내 수요를 뺀 나머지가 수출량으로 이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면 수출국가 입장에서 무역의 효과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교육하기 이전에 균형이 여기니깐요. 교육하기 이전에 소비자 액면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그다음에 무역하기 이전에 공급 생산자 액면은 C가 되겠죠. 그럼 전체 총 잉여는 A, B, C가 될 거고요. 교역 이유를 좀 살펴보면 교역 이유는 이 교역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 잉여가 될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A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교역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자 잉여는 밑에 삼각형 공급선을 포함한 생산자 잉여가 될 거기 때문에 B, C, D가 되면서 교역 전과 후의 총 잉여는 A, B, C, D가 되죠. 그럼 결국에는 무역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D만큼의 추가 이윤이 생기죠. 그래서 무역 전후를 좀 살펴보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는 다소 줄어들어요. B만큼 줄어들고 대신 생산자 잉여가 B 플러스 D만큼 증가되면서 총 잉여가 D가 생기죠. 즉 무역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소비자 잉여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감소가 있긴 하겠지만 생산자 잉여가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 총 잉여가 D로 증가되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즉 수출국 교역의 결과 그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지만 생산자 잉여가 증여되면서 총 잉여가 증가되는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후생에 증가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수입국의 효과를 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수입국 입장에서는 교역 전의 균형 가격은 균형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역 전 균형 가격은 P 스타 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 물건 해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지금 여기 국내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해외 시장의 물건을 국내로 사 가지고 들여오겠죠. 그러면 그 낮은 물건의 가격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도 그 수준으로 낮게 거래가 돼야지 사실은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그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PW 수준으로 조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PW라고 하는 가격선을 이렇게 수평하게 그려서 국내 수요 공급의 곡선에다 좀 대비를 해 보면 국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부분은 즉 국내 공급자가 판매할 수 있는 공급량이 되겠죠. 국내 공급자는 무역이 없을 때는 PW라고 하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겠지만 그리고 Q스타만큼의 양을 팔았겠지만 이제 해외에서 싼 물건이 들어오고 그 물건 가격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국내 공급자는 QS 다시로 좀 작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낮은 가격의 물건이 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게 되면서 이렇게 QD 다시만큼 수요가 증가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물건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는 되게 많지만 공급자 공급은 훨씬 더 적단 말이죠, 국내 공급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이 수입돼서 채워져야 되겠죠, 수입량으로. 그래서 요만큼이 수입량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잉여의 크기로 우리가 전후를 좀 비교해 볼게요. 무역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는 A 부분이겠죠. 무역하기 전에 생산자 잉여는 B 부분이겠죠. 그래서 B하고 C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A,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B와 C가 되니까 총 잉여는 A, B, C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교역 후에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를 좀 살펴보면요. 요
교역 후의 가격 중심으로 위의 삼각형 즉 A, B, D가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 그다음 공급 구성과 만나는 밑에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가 되니까 C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잉여는 A, B, C, D가 되겠죠. 즉 수입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는 많이 증가하죠. B하고 D만큼 증가하게 되고 대신 생산자 잉여는 B로 감소하게 되죠. 줄어들게 되면서 총 잉여가 이제 플러스 D가 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사실 무역의 무역을 통해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는 많이 증가하고 대신 생산자 잉여는 조금 감소하지만 최종적으로 총 잉여가 D만큼 증가하는 걸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잉여의 후생의 증가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수출국과 수입국 입장에서 각각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수출국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 후생은 증가하고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자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입국 입장에서 봐도 나라 전체 후생은 증가하고요.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다만 양쪽 국가 즉 국가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 효과를 확인해 보다 보니 결국에 무역을 통해서 양쪽 국가 수출 국가나 수입국 입장에서는 후생이 증가하는 즉 이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어떤 효과를 보는 수입국이라든지 수출국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역이 완전하게 자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방금 그 결과처럼 수입국과 수출국 입장에서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되겠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어떤 국가가 자국의 어떤 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 관세 효과는 어떨지 한번 수입품에 미치는 관세 부과가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지 뭐 그것 좀 살펴볼게요. 수입품 관세를 보통은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생산자들을 조금 보호해 주기 위함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국 입장에서 보는 이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관세 효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요 그래프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수입국가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효과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관세가 있을 때 그 수입국가 입장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겠죠. 지금 이 그래프랑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큰 그래프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교역 후에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빨간색 라인이죠.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인데 여기 밑에서는 그 관세 부과 이전에 교역 이후 가격 빨간색 그래프가 관세 부과 이전의 그래프 모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조금 키우시면요. 요 그래프 요 선이요. 관세 부과 이후 가격이 요 그래프 수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을 이제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그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무역이 없을 때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무역이 없을 때 균형점은 여기고요. 그럼 국내 시장 가격은 이렇게 되고 국내 수요량은 Q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역으로 인해서 싼 물건, 해외에서 싼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월드 이렇게 이거는 국제 가격이 되겠죠. 국제 가격 싼 물건이 해외로
해외에서 수입돼서 들어오면 그 가격 수준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되니까 국내 가격도 거기에 맞춰져서 거래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무역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내 공급자들의 공급은 요렇게 되고 국내 수요는 이렇게 커지잖아요.
죄송해요. 여기 녹화되다가 지금 얘가 지금 눌러졌나 봐요. 그죠? 눌러져서 오디오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관세부과 전후에 우리가 잉여를 비교해 볼게요. 관세부과 전 가격선은 여기죠. 이 가격선에 소비자 잉여가 살펴보면은 이 관세부과 전 가격을 중심으로 위의 삼각형이니까 A, B, D, E, F, B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 생산자 잉여는 관세부과 전 이 선에서 밑에 삼각형 G가 되고요. 전체 잉여는 A, B, C, D, E, F, G가 되고요. 관세부과 후는 이 라인이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관세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러면 올라간 선을 중심으로 A, B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되고 그다음 밑에 C하고 G만큼이 우리가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의 관세 수입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정부의 관세 수입은 관세 크기 곱하기 수입량이 되기 때문에 관세 후의 수입량 여기죠. 그다음에 이 높이가 관세 크기. 그러니까 이 면적, 빗금친 면적 부분이 이 부분이 관세에 대한 정부 수입이 되면서 이 사각형이 정부 잉여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다 더하면 A, B, C, E치가 돼요. 결국에는 D하고 F만큼 여기 제가 파란색, 녹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이 후생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전체 총잉여가 다소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관세에 대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생산자 잉여를 좀 늘리게 되는 그 효과를 주긴 하겠지만 소비자 잉여가 많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긴 해도 그리고 정부의 관세 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결국 총잉여가 감소하는 관세에 대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관세는 경제적으로 좀 손실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 효과가 아무래도 수행 손실을 줄게 만드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결론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이 생기는 건 소비자가 다양한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비의 기회가 넓어진다는, 선택 기회가 넓어진다는 이득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생산비가 감소하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쟁이 촉발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생기고, 다양한 물건이 국내로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또 다른 이득들이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역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무역을 자유무역이 아니라 무역을 제한하는 관세 같은 제도가 있을 때 우리가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역에 대해서 조금은 다소 제한을 하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앞에서 관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잉여의 감소라는 측면을 확인해 봤잖아요. 다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무역을 조금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도 다소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생산자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해외 기업과 너무 많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 이제 생산을 조금 통해서 보호해 주거나 국내 산업들을 조금 보완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거는 좀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국내에 조금 더 지켜야 되는 생산자, 산업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어떤 '무역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뒤에 내용은 좀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무역 정책의 효과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그냥 좀 읽어 보세요. 그래프 내용 위주로 시험 준비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